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로컬에다가 간단하게 MCP 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 부분을 연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로컬에 구성되어 있는 툴은 이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서 파이썬 코드에 대한 내용을 MCP 서버로 띄우겠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URL을 로드웹 페이지라는 이 툴에 전달해서 내부 정보를 얻는다 라고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코드는 굉장히 심플해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MCP 서버라는 이 파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연결하는 거는 이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MCP 툴셋이 간단하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MCP 서버라는 거를 간단히 볼 겁니다. 그래서 MCP 서버는 이 로드 페이지라는 이 툴을 이용할 건데요. 이 툴을 펑션 툴에 전달해서 이 툴 자체를 이 ADK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툴로 변환하는 그러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툴에다가 이 로드웹 페이지라는 이 API를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값을 ADK tool to expose라는 그러한 변수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변수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앱은 서버라는 API를 이용해서 만들게 될 건데요. 이 서버라는 API는 이렇게 ADK tool exposing MCP 서버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간단하게 서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든 서버를 앱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이 앱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그 API들을 이렇게 정의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얘가 이제 MCP 서버를 동작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앱, 그리고 리스트 툴, 그리고 콜 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이 리스트 툴은 이 앱이 가지고 있는 툴에 대한 목록이 되겠죠. 이 목록들을 이 콜 툴에서 호출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툴은 ADK2 NP 타입이라는 이 값으로 이용해서 여기서 만든 이 함수를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콜 툴은 이 MCP type.text context라는 값이 있어요. 이 text context의 값이 타입은 텍스트고 이 텍스트는 JSON 형식으로 받아올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받아오는 값은 JSON 덤프를 이용해서 JSON 값 받아올 건데 일단은 띄어쓰기를 두 칸 쓸 것이고 JSON 값은 이전에 받아온 이 툴이 되죠. 그래서 로드웹 페이지를 이용해서 받아온 그 툴이 되는 겁니다. 이 툴에서 이제 러너 싱크를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값이 이 실제 로드 웹 페이지란 이 툴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전달받은 이 아기언트 값, 홀 툴에 전달되는 이 아기언트 값으로 여기에 전달돼서 URL에 전달되면 그 페이지에는 URL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호출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읽어드린다. 이렇게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MCP 툴을 MCP에 대한 서버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앱에 대한 서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리스트 툴, 그리고 콜 툴 두 가지를 정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값을 호출할 때에는 앱 앱.run이라는 앱.run이라는 이 값을 이용해서 이 앱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달되는 값이 리드 스트림, 라이트 스트림 이 두 가지는 디폴트 값 들어가야 돼요. 이 값은 mcp.server.stdio.stdio 서버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리드 스트림과 라이트 스트림으로 각각 별칭을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런 형식으로 값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위에서 만든 이 앱에 대한 네임, 그리고 버전, 그리고 캐퍼빌리티 정보를 넣어줍니다. 캐퍼빌리티 정보는 디폴트 들어가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app.get capabilities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노티피케이션 옵션 정보와 그다음에 experiment capabilities 정보를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뭐 이 값은 이제 디폴트로 정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복잡하다기보다 그냥 생소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다 보니까 뭐지? 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값들이 이렇게 앱에 대한 서버 만들고 거기에 리스트 툴 만들고 콜 툴 만든다. 이게 고정 값이고 사용되는 여기서 이제 사용될 그 값들을 각각 이 툴 타입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은 이제 그 이쪽에서 읽어드는 값을 어떤 형식으로 바꿀 거냐, 어떤 값으로 이제 값을 반환시킬 거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 컨텍스트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컨텍스트라는 거 쓰게 되고 뭐 당연히 텍스트를 변환시킬 거니까 타입 텍스트가 되고 전달된 텍스트 값은 제이슨 읽어드려서 그 텍스트 값은 전달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이게 좀 뭐 제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 이렇게 복잡한 코드는 아닙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값들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변경해서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할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adk create 한 다음에 만들 폴더 값하고 쭉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값을 전달해서 이 값 안에 있는 값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도메인은 이게 이제 실제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도메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전달하면 이 URL을 로드 웹 페이지라는 이 툴이 받아서 내부에 있는 값을 읽어드린다.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잠깐 한번 볼게요.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코드 잠깐 보시면 일단은 이 MCP 서버에 대한 위치값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 stdio 서버 파라미터에서 파이썬 3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파이썬 3하고 이걸 띄우다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 3하고 이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면 파이썬 3 MCP 서버 이걸 실행해서 MCP 서버가 동작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MCP 서버 동작되는 거고 이렇게 전달받은 값을 다시 std 커넥션 파람즈에 전달하시고요. 이게 타임아웃이 30으로 바꾼 게 실제 이 값을 호출했을 때에 읽어지는 리스폰스 타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길게 30초로 변경을 했습니다. 5천 무조건 일어나요. 그래서 좀 길게 작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 값을 결국은 이 에이전트는 한다는 거고, 어, 그리고 프롬프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했었고요. MCP 서버 이게 좀 이제 복잡한 구조였죠. 실제 코드도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나씩 분석을 해 보시면 일단 아까 보셨던 이 펑션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로드 웹페이지라는 이 도구를 연결합니다. 로드 웹페이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구글 ADK 툴즈의 로드 웹페이지라는 이 그 라이브러리 안에 로드 웹페이지라는 클래스를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 값을 그대로 펑션 툴로 전달하게 되면 이 값이 이제 ADK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앱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리스트 툴 앱.list 툴은 이렇게 이제 별도로 펑션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입력값 없고 출력값은 이 MC 툴의 툴 리스트로 이제 값을 변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TK2 MCP 툴 타입이라는 이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익스포트한 이 위에 있는 이 툴이죠. 로드 웹 페이지라는 이 툴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값을 리턴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툴에 대한 목록을 리턴하는 게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홀 툴은 이제 전달받은 값이 네임 정보와 아기먼트 두 개의 값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컨텍스트 값을 리스트로 반환한다는 얘기고요. 전달된 이 네임 정보와 그다음에 ATK 툴 to expose가 이제 위에서 선언한 이 값이죠. 이 값에 대한 네임 정보가 같으면 즉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이름과 같은 값이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이 ATK 툴도 expose 이 위에서 이 선언한 이 값 그거를 실행을 해서 전달받은 이 아기먼트를 그걸 전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이 전달받으면 이 값을 리스탄스 변수로 이제 저장해서 그 값을 이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덤프를 뜨고 그 텍스트 값만 따로 반환시키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예외 처리해서 에러 그리고
이 값이 아닌 경우에 대한 에러.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에러 트랙을 진행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P 서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p.run이라는 거를 실행할 건데 여기서 이제 read 스트림, write 스트림 두 개를 입력받아 처리한다 그랬죠. 이 값은 아까 이제 이미지 봤던 그 값이에요. mcp.serverstudio stdio stdio server 이 값을 as니까 결국은 이 값 자체를 이제 read 스트림, write는 두 개로 값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가 되는 거죠. 별칭을 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 전달해 주는 것들이고 이 타입대로.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옵션은 거의 기본값 들어가요. 버전만 바뀔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손을 댈 이유는 없어요. 이 값은 그대로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뭐 어떤 거다라고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버를 이 MCP 서버를 동작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작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툴 리스트를 만드는 형식과 그리고 그거를 호출하는 이 두 가지가 실제 코드의 구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하나 만들어서 이걸 실행하는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쳐보시면 돼요. 직접 쳐보셔서 얘는 이렇게 동작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흐름 다 파악하시고 이거 보고 이러한 코드를 이제 다 짜시면 이거를 뭐 그대로 복붙해도 되긴 하겠지만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고 일단 서버 구축하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걸 보고 구축된 서버 연동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이러한 구조가 머리에 다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SQL을 이 MCP 서버에 연동하는 그러한 작업을 보여드릴 거고, 이제 그거를 별도로 클라우드 런으로 호출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 값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최종 목표는 NL2 SQL을 할 거예요. NL2 SQL을 할 거고, 그 앞단에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 MCP 서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기초 과정을 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ML2 SQL을 어떻게 연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빅코리아 연동해서 값들을 어떻게 읽어드리는지 이러한 정보들까지 다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